여러분 안녕하세요. 스타트업 TV입니다. 요즘 소상공인 대리대출에서 많이 말씀드리고 있는데 조금 인기가 없는 자금입니다. 소공인 특화 자금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고자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대리대출 중에서 소공인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소공인이란 개념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하고 정리를 해드리고 소공인을 지원하는 소공인 특화 자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공인이라고 하는 것은 숙련기술 기반의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소상공인이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쉽게 얘기해서 제조업은 산업 분류 코드상 C로 시작하는 그런 의미를 해요. 제조업을 영위하는 상시 근로자 10인 미만이 소공인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 소공인이 얘가 무엇인가? 우리가 흔히 아는 공장이죠. 뭐 봉제 공장, 뭐 주물, 뭐 여러 가지 산업용 장비 등이든 아니면 어떤 거든 간에 뭔가를 대량 생산할 수 있는 공장을 운영하시는 분도 소공인이고요. 그리고 좀 특이하게 공방을 하시는 분도 소공인이 됩니다. 공방. 그래가지고 뭐 가죽 공방, 공예 공방, 공방도 수공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수작업으로 하는 이런 공방도 소공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수작업으로 캔들 같은 걸 만들고 있다. 그것도 소공인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가끔 그런 분들도 약간 애매하긴 한데 그런 소공인 유형에 속해요. 뭐냐면은 약간 뭐 OEM이라던가 아니면 뭔가 재활용 같은 거라서 어쨌거나 제조업이니까 제조업에 해당해서 물건을 파는데요. 공장이 있지는 않는데 OEM이나 이런 어떤 대행업체를 통해서 만드는 특히 그런 리사이클 공장에다가 맡긴다든지 아니면 OEM 제조를 해서 물건을 파신다든지 그런 분도 소공인이 됩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내가 화장품 제조업이다. 그러면 여러분이 만약에 이 소공인이 해당이 되겠죠. 하다못해 집에서 인형이나 뭐 이런 거 옛날에 어렸을 때 보면 막 목걸이 반지 같은 거 만들고 있다. 그것도 공방이니까 제조업에서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는 제조업이니까 뭐겠습니까? 사업자 등록증에 제조업이 들어가셔야 된다라는 부분은 명료하겠네요. 이 소공인에 대해서 대출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소공인은 소상공인 중에서 제조업을 운영하시는 분이고 그 제조업의 형태는 다양할 수가 있습니다만 직접 만드는 공장부터 시작해서 공방 아니면 OEM까지 폭넓게 소공인으로 보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이 소공인만 지원할 수 있는 자금이고요. 소공인 특화 자금은 그리고 이 소공인에게 주는 자금은 직접 대출이 아니라 대리 대출, 즉 이자를 깎아주는 자금입니다. 그래서 연간 1억 원, 이 제조업 분야이기 때문에 일반 경영 안정 자금이나 청년 고용 연계 자금은 보통 7천만 원까지가 한도였잖아요. 한도를 3천도 올려서 1억까지 지원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대출 금리 같은 경우 정책 금리에서 0.6%인 현재 시점에서는 3.56% 정도가 되겠고요. 우대 금리 적용도 다른 대리 대출하고 동일하게 여러 가지 혜택을 받습니다. 그래서 정책 우대의 경우 0.1%, 그리고 노란우산공제나 자영업자 고용보험을 했을 때 0.1%, 그리고 직접 대출을 이미 받고 계신 분 중에서 성실 상환하고 계신 분은 0.3%, 비수도권에 계신 분은 0.2% 해서 좀 적게는 한 0.2%, 많게 하면 한 0.8%까지도 아마 여러분이 지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2% 정도 때까지도 받을 수 있는 좋은 자금입니다. 대출 기간은 5년까지이고요. 그리고 시설은 8년입니다. 제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도 기본적으로는 5년 안에 상환해야 되는 자금입니다. 다른 대리대출하고 조건은 똑같은데 일단 신청 조금만 설명 더 드리고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신청 기간은 이제 분기별로 받아요. 1월은 1월 5일, 2월 2분기는 4월 6일 10시입니다. 2분기 접수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한번 검토하셔도 좋을 텐데 소공인 특화 자금은 현재 조금 인기가 좀 떨어지다 보니까 생각보다 마감이 좀 느린 자금 중에 하나입니다. 조건과 대상이 된다면 한번 검토를 할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소상공인 정책자금 확인서를
4월 6일에 신청을 받고 90일 이내에 보증기관에서 대출 신청을 해서 보증서를 발급받으면 그때 이자를 감면받을 수 있는 사업입니다. 항상 얘기 드리지만 요즘 평균 이자가 4에서 5%입니다. 보증서 담보대출 받았을 때. 그리고 이 금액이 한 6% 넘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보증서 자체에서는 금리가 나오지가 않아요. 하지만 은행에서 그거를 약간 금리 차이가 큽니다. 그래서 어떤 은행은 금리를 막 6% 오는 데도 있고 어떤 은행에서는 저희는 뭐 이렇게 뭐 기관하고 협약이 돼 있어서 4.2%뭐 이런 식으로 금리들이 천차만별이 나요. 그래서 금리들이 상이하다라는 걸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어떤 금리를 받아오시든 간에 이 소상공인 대리대출 중에 이 소공인 특허 자금을 신청하시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준금리, 현시점 기준금리가 2.96%죠. 여기서 부대금리를 감면을 받습니다. 마이너스 0.4% 감면받는다고 치면 한 2.56% 정도의 자금을 5년 동안 여러분이 사용할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신용 보증기관에서 평가를 받아서 보증서 발급 승인이 나야지만 이자금을 받을 수 있다 보니까 여기서 보증기관에서 보증을 받을 수 있는지가 중요한데 여러분에게 소공인 특허 자금을 검토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기존에 소공인 특허 자금을 받으셨던 다른 분들하고 사례를 봤을 때 제 개인적인 생각을 좀 말씀드리면 우리가 소공인은 제조업이죠, 여러분. 제조업을 하시는 분들이 약간은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대출이 신용보증기금이나 신용보증재단 쪽을 많이 가세요. 통상적으로. 그런데 요 기술보증기금 쪽을 가는 경우가 소공인 특허자금 쪽에 많습니다. 왜냐하면 뭐 공장 운영하다 보면은 특허 한두 개 정도 낸 경우들이 많이 있고요. 뭔가 기술이 있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공장을 돌리거나 이렇게 뭔가를 제조하는 거를 다 기술로 보죠. 그리고 아까 뭐 공예나 공방 같은 경우도 내가 공예나 공방에서 만들어진 그런 디자인이나 최종 완성물에 대해서 특허도 날 수 있고 디자인 실용 신안 뭐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죠. 그런 지재권이나 IP가 있기 때문에 기술 보증 기금에서 생각보다 승인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기술 보증 기금을 조금 이용하는 빈도가 가장 높은 상황이 이 소공인 특화 자금이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 소공인 같은 경우가 일정 부분은 중진공이 자금하고도 좀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내가 소공인이긴 한데 뭔가 스마트 공장을 한다던가 약간 좀 테크가 깊은 쪽을 한다 그러면 여기에서 나와 있지는 않지만 중소벤처진흥공단이 직접 대출을 트라이할 수도 있습니다. 소공인은 좀 선택지가 많은 편이에요. 왜 그러냐면 제가 만약에 어떤 뭐 요 동네에서 편의점을 한다라고 보면 편의점을 하면 일단 기술이 없어요. 그 제조도 안 하죠. 그러니까 편의점을 한다 그러면 갈 데가 여기밖에 없습니다. 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기금 여기밖에 없어요. 근데 뭔가 이 물건을 만들고 이걸 가지고 공장을 돌리거나 공방을 돌리거나 아니면 OEM으로 떼다가 온라인으로 판다? 어쨌거나 거기에 대해서 특허권, 디자인권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는 요소가 있다라고 하면은 기술보증기금도 갈 수 있고 중진공의 대출을 받아볼 수도 있는 그런 트라이 되는 상황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자금이 좀 탄력적이고 확장성이 있는 상황이에요. 보통 이런 소공인분들은 왔다 갔다 받는 경우들이 많아요. 기술보증기금도 가고 여기 중진공도 가고 소상공인진흥공단도 가고 가면서 두루두루 받는 경우가 많다는 거 그런 부분을 좀 확인을 좀 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입장에서 보증기관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소상공인 자금 컨설팅을 받을 때는 뭐 소상공인이니까 뭐 신용보증 어쩌저쩌고 가라고 얘기하는데 기술이 있는지를 진단을 하고 그 기술이 가치를 빠져서 기술보증기금으로 갈 수 있다는 거, 아울러 중진공까지도 확장할 수 있다는 거 그런 부분을 하려면 자금을 받아본 경험이 있던 분이나 아니면 기술을 볼 줄 아는 분 이런 분들을 조금 상의를 좀 해보시는 것도 괜찮아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술이 있다고 생각하면 좀 더 갈 수 있는 발품이 폭이 넓다는 걸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여기서 이제 소공인 특화 자금 여러분이 기존에 보증서 대출이 없는 경우가 요 소공인 특화 자금이 기본적인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소공인 특화자금 키워드를 찍고 들어왔는데 나는 기존에 보증 금액이 너무 많고 그 대리대출 쪽이 좀 애매하다라는 분들은 직접 대출 쪽을 좀 알아보셔야 되는 거고요. 반대로 이번이 처음인데 금리를 최대한 절약하고 싶어 그런 분들은 이 소공인 특화 자금이 맞다라는 거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관 선택에서 여러분이 확실하게 우리 회사의 기술적 어필이 가능하다는 분들은 물론 신용보증기금이나 재단에서도 기술 평가를 하긴 합니다만 원래 기술보증기금이란 기관이 기본적으로 기술 평가를 위해서 좀 더 전문적으로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기관인 만큼 그런 기관에 가시는 것도 조금 더 유리할 수도 있다 하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전에 다른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확인서를 받고 90일 이내에 보증서를 받는 게 일반적으로 소진공에서 말씀드린 거긴 한데 반대로 여러분이 4월 6일에 이 대리대출 접수잖아요. 근데 아마 소공인 특허자금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아마 예산 소진 시 그냥 마감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간에 크게 연연하시기보다도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지금도 접수를 받고 있으니까 바로 여러분 날짜 상관없이 지금 소공인 특화 자금은 지금 열려 있습니다. 예산이 아직 끝나지 않아서 여러분들이 그냥 접수 바로 가능하시고요. 확인서 받고 보증서 받으시면 형태로 진행을 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 내용들의 설명을 안 드리더라도 꼼꼼히 알아보시면 좋겠고 아무튼 소공인 특화 자금 역시 이자를 깎아주는 2차 보전 사업이지 자금을 직접 주는 게 아니라는 게 이 기타 사항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이 소상공인 정책자금 홈페이지에서 들어가서 소공인 특화 자금을 접수하면 정책자금 지원 대상 확인서를 받으실 거고 근데 이걸 받는다고 해서 대출이 나온다는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서류를 받는다고 해서 대출이 나오는 게 아니고 보증서 대출을 받았을 때 이자를 깎아준다라는 그런 증빙 서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쨌거나 90일 이내에 이 정책자금 지원 대상 확인서를 소상공인 정책자금 홈페이지에서 받으신 다음에 90일 이내에 보증서 대출을 받아야만 가능하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 체크하시고 소상공인 여부, 소공인은 상시 근로자가 10명까지 10명 미만이니까 좀 큽니다. 그리고 뭐 체납 연체 같은 기본 조의 사항들을 한 번씩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소공인은 여러 가지 면에서 소상공인과 소기업과 왔다 갔다 넘어가는 또 기술 보유 기업 뭐 이런 식으로 되게 좀 중복성이 많은 대상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공인 특화 자금 대리대출도 이자를 감면하는 물론 좋은 자금이지만 그걸 풀어나가는 과정에서 보증기관을 선택한다든지 아니면 중진공이나 다른 기관이 자금을 같이 보신다든지 그런 안목을 들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또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